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오늘 16일차 수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급반 수업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실명으로 만든 저희 수강생의 실명 수강 후기 보시면 저희 수업의 가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6일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쉐입 불린 하다가 마쳤는데요. 쉐입 불린을 하게 되면 3D에 있는 불린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천주교 같은 창호를 만들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창호니까 프론트에서 그려볼까요? 프론트에서 네모를 그린 다음에 저는 아크 방식을 완전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이런 걸 그릴 때 라이노에서 그려서 갖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크 전 시간에 배웠지만, 엔드 미들로 해서 스냅을 켜고, S로 눌러서 켜고, 버텍스 미드 걸려있으니까 냅두고,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미드를 이렇게 걸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아크잖아요. 원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알면 되죠, 얘가 정확하게 80으로 할게요, 80. 80으로 하게 되면 정원을 만들려면 8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크를, 여기는 40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미드로 시작해서 40을 올리면 되는데, Shift 키를 이렇게 누르면 이게 40인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16일차에 적어드리면 선분 길이를 스플라인, 이건 스플라인 뿐만 아니에요. 3D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예요. 3D 오브젝트도 똑같이 합니다. 이거를 90으로 만들고 싶어. 90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길이가, 이거 40이었죠? 40으로 맞추고 싶어요. 반지 이름을 하기 위해서. 40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1 눌러서 버텍스 모드를 스냅이 켜진 상태, S 스냅이 켜졌죠? Y축으로 해서 얘를 붙여요. 붙이면 이제 0이죠. 붙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눌러서 상대 좌표로 만듭니다. 상대 좌표로 만들고, 지금 뷰 좌표계니까 뷰 좌표계는 뭐예요? 프론트, 2D 뷰에서는 무조건 가로가 X, 세로가 Y죠. 그러니까 세로가 Y니까 Y에다가 40 만들겠죠. 40을 플러스 방향 위로 하면 4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분 길이가 어떻게 돼요? 40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얘가 40인지. 이 트랜스폼 기준모 때문에 지금 방해가 되죠. 트랜스폼 기준모를 잠시 숨길 수 있어요. 트랜스폼 기준모라고 했어요. 트랜스폼, 기억나시죠? 기준모, 숨기기. 메뉴가 있습니다. 단축키로, 뷰에 보시면, 쇼우 트랜스폼 기준모를 끄면 잠시 없어져요. 이걸 왜 제가 굳이 말씀드리냐면, 제일 많아, 이것도. 질문에, 지식이네. 저 그거 없어졌는데, 심지어 이름도 모르니까, 화살표 없어졌는데 어떻게 나타내요? 당연히 뷰의 트랜스폼, 쇼우 트랜스폼 기준을 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길이를 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유틸리티, 말 그대로 망치, 스패너 모양이죠. 뭔가를 고치고, 말 그대로 유틸리티, 유용한 어떤 도구예요. 그래서 메지어를 하게 되면 길이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40mm라고 나오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좀 더 많이 쓰는 방법이 스냅을 거신 다음에, 이거 저는 메지어 디스턴스라고 해서 단축키로 넣어놨거든요. 툴에 있나? 단축키로 쓰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죠. Shift D. 메지어 디스턴스로 해서 캐드처럼 스냅이 걸면 누르고 이렇게 점선이 나오죠. 클릭이야. 클릭하고 여기까지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길이가 40mm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메지어 디스턴스 2개입니다. 노트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알아들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다 잊어먹어요. 그 다음에 메지어 유틸리티에 있는 거, 요거는 툴 메뉴에 있고, 요건 유틸리티에 있습니다. 그래서 툴에 있는 걸 조금 더 저는 많이 쓰긴 하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서, 그리고 이제 아크를 그리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클릭하고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이거 드래그입니다. 아크는. 클릭, 드래그해서 놓고, 이제 손을 떼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클릭, 드래그예요. 그 다음에 클릭을 놓으면 여기 있죠. 어디 갔어? 여기 스냅 걸리죠. 이렇게 딱 놓으면 정확하게 40짜리 원이 그려진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더 오히려 번거로워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아크를 저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얘는 서클을 해서 디폴트가 엔드니까 돼 있죠. 센터가 돼. 디폴트가 센터인가? 네, 센터네. 엣지로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당연히 어댑티브를 체크해야 되고.
근데 맥스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넙스 커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엄청나게 확대하면 얘도 또 각이 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넙스 커브는 이런 게 완벽한데 얘는 조금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쉐입에서 컴파운드 쉐입 들어가셔서 쉐입 분리하고 예. 디폴트 유니온이잖아요. 애드 오퍼랜드에서 눌러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지금도 물론 이 생각이 크게 변함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달라지는 게 예전에는 분립 모델링을 제가 정통으로 이건 정통의 방식이 아니니까 분립 모델링은 되도록이면 공부할 때는 안 쓰는 게 좋겠다. 전통적인 폴리곤 모델링 방식을 배워라. 그렇게 늘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맥스가 분립 모델링 방식을 갑자기 폴리곤인데 솔리드도 아니고 솔리드나 넙스는 분리를 당연히 쓰거든요. 넙스는 트림, 솔리드는 분리해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 수법이고 폴리곤 모델링은 그거에 한계가 있어서 분린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맥스가 점차적으로 분린을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4, 5년 전서부터 분린 모델링. 그래서 지금은 분린을 되도록이면 쓰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 못하겠어요. 물론 모델링 공부할 때는 폴리곤 모델링을 위주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수업하는 초급반에서 전통적인 폴리곤 모델링 방식을 하는 게 맞는데 요즘은 챔퍼하고 분린이 점점 강해져서 주인공급이더라도 쓸 수 있다. 이게 분린이 더 편하다면 에러도 그만큼 덜 나고요. 그래서 이 2D 오브젝트를 말씀드렸듯이 3D로 올리는 건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를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근데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에디트 폴이나 에디테이블 폴리를 주면 두께가 없는 서페이스가 만들어져요. 컨버트 투 에디테이블 폴리를 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여지껏 줬던 그냥 에디트 폴리를 하게 되면 그냥 서페이스, 두께가 없는 서페이스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하면 두께가 있었는데 얘는 두께가 없이 이렇게 서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도 할 필요가 없는 게 3D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에디트 폴리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죠. 저는 스크립트로 하고 에디트 폴리 한 다음에 어태치를 하잖아요. 2D 오브젝트를. 그럼 얘가 3D 오브젝트로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제 아이는 에디트 폴리를 굳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어태치를 해서 이렇게 누르면 얘가 3D로 바뀌어요. 이렇게. 자, 지금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3D 오브젝트에서도 저번 시간에도 필렛 잠깐 배웠지만 필렛이나 분린을 많이 쓰는 추세다. 많이 쓴다는 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얘가 대세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거의 안 써왔던 것을 조금씩 쓰게 되는. 예를 들어서 뭐 95대 5 정도였는데 지금 95대 한 10, 요 정도로 막 바뀌는 추세라는 거지. 예.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어태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려면 엘리먼트죠. 이거 2개 엘리먼트지. 2개 엘리먼트. 2개 엘리먼트라서 얘를 복사를 하려면 예전에는 이거 복사를 하려면 시프트였는데 요즘은 시프트가 아니에요. 시프트를 하게 되면 면이 이렇게 생깁니다. 최신 버전은 한 손을 못 써가지고 최신 버전은 컨트롤 시프트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자, 한 손이 너무 못 써요. 거의.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양쪽을 모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제 이게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한 건데 시프트 키를 누르고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중간까지 가면 이렇게 홈이 파이고 끝까지 가면 그냥 이렇게 뚫려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역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폴리곤하고 넙스의 차이예요. 넙스에서 만들었다면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데 이게 폴리곤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여지가 많아요. 아까 여기서 정확하게 이게 안 붙었다는 거거든요. 일단 홈만 파볼까요? 네. 문제가 생기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매번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라인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만든 방식으로 해도 문제가 안 생길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이노나 이런 캐드 툴에서 이 넙스 커브로 만들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완벽하게 정확한 방식이에요. 근데 폴리곤에 있는 스플라인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확대를 해보면 각이 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에러 없이 하려면 완벽하게 하는 방법은 한 커브에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에러가 거의 없어요. 폴리곤의 한계지. 한 커브에서. 그래서 한 커브에서 만드는 방법 많잖아요.
많습니다. 많잖아요. 아니, 여러분도 모르지. 한 개밖에 모르지. 여기에서, 예, 자체적으로, 이렇게, 필렛을 주는 거죠. 어디 갔어? 필렛이. 안 보이면 모디파이 가서, 여기죠. 코너 레이더스 이렇게. 그럼 이건 한 커브에서 만든 거라서, 에러 날 여지가 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지금 얘가 되는 경우죠. 여기도 되잖아. 네. 그래서 저는 이 방법보다는 선택한 부분만, 자, 에이트 스플라인에서, 얘도, 이 필렛도 선택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게 렉탱글을 그리면 리니어가, 코너가 아니고 특이하게 베지어 코너로 돼 있거든요. 필렛이나, 이건 그냥 외우세요. 베지어 코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요. 필렛이나 챔퍼를 줄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지금은 버가 고쳐졌는지 모르겠어요. 코너가 가장 좋다. 코너가 좋아요. 코너가.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게 뭐 고쳐질 수도 있는데 오래 맥스를 사용한 사람 다 이걸 습관적으로, 이 베지어 코너는 이 핸들러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아요. 이런 곡선을 줄 때는. 그래서 코너 타입이 좋아요. 시간이, 네, 벌써 넘어갔네.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해서 필렛을 주는 거죠. 얘는 이렇게 끝까지 줄 수가 있어요. 끝까지 이렇게 주면 더 이상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남아있죠. 그럼 이 두 개는 지금 수학적으로 교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퓨즈 한 다음에 웰드를 주면 웰드가 되겠죠. 한 개로 바뀌어. 안 돼. 퓨즈, 웰드. 네, 이렇게. 여기 너무 각이 심하게 져 있죠. 각이 심하게 져 있기 때문에, 에이테이블 스프라인에서 해도 되는데, 어댑티브를 체크해서, 이렇게. 요거는 에러가 날 여지가 훨씬 적어요. 얘는, 두 개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두 개를 해도 되고, 네 개를 해도 되고. 카피를 해야지 어태치가 되죠. 이거 어태치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그, 서클러에서 붙이는 방법, 그 방법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에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에러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한 개를 하게 되면 불린 에러가 아닌 다음에는, 이거는 만약에 에러가 나면 불린 에러가 나는 거지, 아까 제가 만든 것처럼 면이 깨져 보이는, 그렇게 깨지는 거는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에디트 폴리를 하고, 어태치를 두 개를 해주든지, 어태치 멀티플라이. 이렇게 한 다음에, 4 눌러서 폴리곤 모드로 가고, 두 개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래서 구멍을 뚫을 거 아니고 홈만 팔 거기 때문에 Shift 키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홈만 파주면, 보시면 에러가 없죠. 예전에는 왜 제가 분리를 하지 말라, 되도록이면 양을 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여기에 필렛을 줄 수가 없어요. 필렛을 줘야지만 이게, 전 시간 전에 배웠죠? 이게 만약에 반사 재질이라면, 반사가 거의 안 먹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스페큘러가 나와야지 퀄리티가 좀 중후하게 나와요. 주인공이 아니고 멀리 있는 거랑 상관없는데 가까이 있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이렇게 분리를 준 건 보세요. 면이 세그먼트가 엉망이잖아요. 얘는 편집이 안 돼요. 여기를 부드럽게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메시스무스 좀 다 깨지고. 이래서, 자제를 하라고 한 건데, 이제는 챔퍼가 너무 강력해져서, 말씀드렸듯이, 챔퍼를 줄 수가 있는데, 모디파이 챔퍼가 더 강력해졌어요. 얘는 여기 챔퍼 주려고 여기 선택하려면 골 아프죠. 예를 들어서 전에 방식에 있는 걸로 하면 엣지 모드로 가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여기 탑이죠, 탑. 하드. 예. 그래서 하드에서 해지면 고마운데, 만약에 이게 하드가 아니고 재수 없으면, 여기도 막 선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선택 해제를 할 거야? 되게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얘는 문제가 없이 딱 하드만 선택돼서 뺄 게 없는데, 얘가 막 중간에 이렇게 걸리면 그걸 제거하느라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쿼드에 있는 챔퍼를 줘도 되는데, 모디파이 챔퍼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모디파이 챔퍼는 이런 주는 부분, 안 주는 부분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챔퍼를 주시면 돼요. 이게 가능해져서 이제는, 지양하라는 소리까지 못하겠어요. 근데 배울 때는 물론 폴리곤 모델링을 배워야 되죠. F4 누르면 이렇게 완벽하게 챔퍼 온리 이거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완벽하게 스페큘러도 잘 나오면서 이렇게 먹는 거죠. 여기 좀 깨지긴 했다. 요거는 뭐 나중에 제가 왜 깨졌는지 이유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초보를 벗어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